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5번입니다. 수업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수업 시간이 찾아왔는데 모두 페이지 100페이지를 펴볼까요? 네, 다 폈나요? 오늘 배울 내용 무엇인가요? 네, 맞아요. 삼각형의 닮음 조건인데 먼저 한번 학습 목표가 무엇인지 읽어보고 시작할게요. 시작! 삼각형의 닮음 조건을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두 삼각형이 닮음인지 판별할 수 있게 한다요. 선생님, 닮음이 뭐예요? 닮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닮음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닮음이 뭔지 기억나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효선이가 손을 들었어요. 닮음이 뭐예요? 네, 두 삼각형이 비슷한 모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선생님이 수학에서는 그 용어를 정확하게 이제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초등학교 수준이라면 우리가 비슷하게 생긴 도형을 닮음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이제 우리가 용어를 공부했는데 네, 합동이라는 용어와 관련지에 한번 닮음을 생각해 보면 네, 지금 정석이가 이야기했는데 바로 두 삼각형이 있을 때 지금 두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한 삼각형을 어떻게 해서 네, 한 삼각형을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다른 삼각형과 어떻게 똑같아지면 그 똑같아지면이 수학적으로 합동이라고 하죠. 한 삼각형을 확대하거나 축소했을 때 그 두 삼각형이 합동이 되면 우린 이 두 삼각형은 어떤 관계에 있다고 한다? 네, 닮음 관계에 있다고 한다라고 배웠어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삼각형의 닮음 조건을 공부해 볼 거예요. 닮음 조건. 우리가 여러 가지 도형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도형이 뭐가 있을까요? 네, 삼각형, 네, 원, 또 네, 사각형도 있고 원도 있고 이런 기본적인 도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 삼각형이 어떤 상황에서 닮음일지에 대해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 전에 이제 활동지를 나눠줬는데 활동지 다 있나요? 갖고 있나요? 네, 거기 자료 1번에 두 삼각형이 있죠. 그 두 삼각형에서 두 삼각형이 지금 언뜻 보기엔 어때 보여요? 네, 언뜻 보기에 우리가 닮아 보이죠. 근데 왜 이 두 삼각형이 닮아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가 이번 시간에 배우는 닮음 조건이에요. 즉 어떤 조건이 있을 때 두 삼각형이 닮아 있느냐를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먼저 생각할 시간을 줄게요. 자, 어떤 조건이 있을 때 두 삼각형이 닮아 있을까? 잠깐 먼저 1분 동안 생각하는 시간을 줄게요. 시작! 네, 1분의 시간이 지났는데 누가 한번 발표해 볼까요? 네, 혜진이가 먼저 발표해 볼게요. 네, 혜진이가 뭐라고 했냐면 대응하는 세 변의 길이가 같고 세 각의 크기 대응하는 세 각의 크기가 같으면 닮음이래요. 맞나요? 네, 여러분들이 이 두 삼각형을 재어보거나 각도기로 확인하면 맞아요. 혹시 또 다르게 생각한 친구가 있나요? 네, 저기 뒤쪽에 있는 수정이가 손을 들었는데 여기서 세 변의 길이만 같으면 된다고 했어요. 맞아요? 대응하는 세 변의 길이의 비만 같아도 닮음이 될까요? 네, 확인해 보니까 맞네요. 네, 그러면 또 다른 조건이 있을까요? 한 각의 크기가 같으면 어떻겠냐라고 선생님이 생각해 봤어요. 이러면 닮음이 돼요? 지금 영철이가 이야기했는데 45도가 되는 이런 삼각형이 있고 한 각이 45도가 되는 이런 삼각형이 있을 때 이 삼각형은 닮음이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 닮음이 되려면 이렇게 조건이 너무 많을 필요는 없고 이렇게 조건이 너무 적어도 안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조건은 필요가 없고 또 이렇게 너무 조건이 적으면 닮음이 안 된다는 걸 봤는데 그럼 우리가 그 적당한 조건이 어떠면 좋을지에 대해서 다음 활동을 통해 함께 이야기해 볼 거예요. 자, 다음 활동을 볼까요? 네, 다음 활동은 나도 수학자. 자, 여러분들이 수학자가 되어보는 시간이에요. 자, 이 활동지에서 지금 조별로 조별로 이 조건표를 나누어 줬는데 이 조건표를 가지고 여기서 몇 가지 조건이 있을 때 두 삼각형이 닮음이 될지 각 조별로 2가지씩 한번 적어보세요. 시간 5분 드릴게요. 시작하세요. 자, 다들 잘 하고 있나요? 혹시 궁금한 친구가 있으면 선생님에게 손을 들거나 아니면 조원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음, 3주 잘 토의하고 있니? 지금 진주가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어렵니? 아, 이게 닮음 조건이 될지 안 될지 궁금하다고? 한번 옆에 있는 소민이가 한번 진주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래? 둘이 한번 잘 이야기해보고 다른 친구들도 이제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면서 이 삼각형의 닮음 조건이 이 표 중에 어떤 것들이 만족을 하면 될지 안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다른 조들도 잘 되고 있나요? 혹시 안 되고 있는 친구 있으면 손 들고 물어봐 주세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발표한 거를 우리가 수학 칠판에 다 적어봤어요. 다들 다 적어놨나요? 네, 수학 칠판에 지금 다 적었는데 그러면 1조부터 자신의 조의 칠판을 들어서 다른 조들에게 그 활동 결과를 공개해 주세요. 네, 1조 먼저 시작할게요. 자, 활동 결과. 자, 1조가 든 걸 다른 조들이 잘 보고 있나요? 네. 1조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했어요. 자, 1조는 지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조건 2개를 만족시키면 닮음이 된다고 했어요. 두 삼각형은 닮음이 된다고 했어요. 자, 2조가 한번 손을 들어볼게요. 2조 자신의 칠판을 다른 조들이 잘 볼 수 있게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지금 2조는 각 B와 각 B'가 같고 각 C와 각 C' 같으면 닮음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3조도 한번 결과를 다른 조들에게 보여주세요. 네, 4조, 5조, 6조. 자, 3, 4, 5, 6조까지 다 발표를 했는데 지금 다 결과를 선생님이 칠판에 적어보았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 게 잘 되었고 어떤 게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손을 들고 발표해 볼까요? 네, 지금 6조에 있는 예지가 지금 1조에 있는 거는 틀린 것 같다고 했어요. 왜 틀렸어요? 지금 예지가 1조에 있는 게 다시 적어볼게요. 왜 틀리다고 생각했어요? 아, 변 2개가 같을 때 닮음이 안 될 수도 있을 거라고 했어요. 한번 예지가 나와서 한번 그려볼까요? 네, 예지가 지금 변 2개가 같은 삼각형을 그렸어요. 예지가 어떤 삼각형을 그렸냐면 3cm와 3cm인 이런 삼각형을 그렸고
또 하나는 이렇게 3cm와 3cm로 이루어진 이런 이등변 삼각형을 그렸어요. 하나는 두 변의 길이가 3cm로 똑같은데 직각삼각형이고, 하나는 두 변의 길이가 3cm인 이등변 삼각형인데 우리가 각도기로 재보니까 이 각이 지금 90도가 아닌 120도로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러면 예지의 이야기에 따르면 1조의 조건은 어떻다? 1조의 조건은 틀릴 때가 있다. 1조는 조건 두 개가 있으면 반드시 닮음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예지가 이렇게 제시한 예처럼 안 될 때가 있더라. 1조가 열심히 찾았는데 아쉽게도 안 될 때가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하지만 1조가 정말 열심히 이제 확인을 했기 때문에 1조에게도 정말 잘했다고 선생님이 말해주고 싶어요. 네. 그러면 이제 다른 조들의 결과는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2조가 한 건 맞나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용하네요. 지금 2조가 한 거에 틀린 예를 여러분들이 잘 못 찾는 것 같은데 그러면 2조가 한 거는 맞을까요? 네, 그러면 맞다고 생각한다고 지금 여러 학생들이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왜 맞았는지 맞은 것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럼 확인을 해 볼게요. 자, 확인 2조의 결과를 확인할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두 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A, B, C, 그 다음에 A-, B-, C-이고 우리가 두 각의 크기가 같다는 걸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러면 이 두 삼각형은 과연 닮아 있을까요? 우리가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맞아요. 어떤 삼각형 하나를 확대하거나 축소했을 때 이 삼각형과 어떻게 되어야 한다? 합동이 되어야 한다.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을 확대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밑변의 길이를 모르는데 이 밑변의 길이를 어떻게 한다? 요만큼 확대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 밑변의 길이를 선생님이 A라고 하고 이 밑변의 길이를 만약 2A라고 하면은 A를 몇 배 확대시키면 2A가 되죠? 네, 2배 확대시키면 2A가 돼요.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한다? 2배 확대. 자, 2배를 확대했더니 자,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들의 활동지 한번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이 두 그림을 제시해놨는데 2배 확대한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세요. 시간 2분 정도 드릴게요. 네, 다 그려보았나요? 자, 우리가 그려보았는데 자, 그러면 지금 이 삼각형은 어떻게 돼요? 이 두 삼각형은 삼각형 DEF와 삼각형 A', B', C'이 어떻게 된다? 지금 그대로 확대했으니까 각이 어떻게 돼요? 각이 똑같으면서 변의 길이가 어떻다? 2A로 같으니까 어떤 합동? 네, 맞아요. ASA 합동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두 삼각형은 어떻다? 닮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A하고 BA라고 변의 길이가 정해져 있지 않은데 이렇게 줬는데 만약에 이렇게 변의 길이가 없어도 이 변 BC를 잘 확대하면 어떻게 된다? 변 BC의 길이만큼 확대를 했을 때 두 각의 크기는 우리가 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ASA 합동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는 친구 있나요? 네, 질문 있는 친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손을 들고 이제 물어봐 주세요. 자, 우리가 다른 조들의 결과도 이제 확인해 볼까요? 네, 다른 조들의 결과도 확인을 했는데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삼각형의 닮음 조건에 대해서 공부해 봤어요.
우리가 활동한 결과를 통해서 처음에 선생님이 시작할 때 두 삼각형이 닮으려면 조건이 너무 많아도 아니면 너무 적어도 너무 많으면 너무 많을 필요까지는 없고 너무 적으면 닮음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은 그 적절한 중간 사이를 찾으려고 했었고 우리가 활동한 결과를 통해 삼각형의 닮음 조건이 크게 몇 가지? 네, 3가지가 있다는 걸 공부했어요. 첫 번째, SSS 합동, 대응하는 세 변의 길이의 비가 같을 때 닮음이고, 두 번째, 대응하는 두 변이 같고 그때 그 끼인각의 크기가 같으면 네, 닮음이 되고, 세 번째, AA 닮음. 대응하는 두 각의 크기가 같을 때 어떻다? 닮음이 된다라고 했어요. 네, 특별히 우리가 합동 조건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합동 조건에서 보면은 우리가 합동 조건과 비교를 하면은 합동 조건에서 이제 세 번째 조건에서는 대응하는 한 변의 길이와 대응하는 그 양끝 각의 크기가 같아야 되는데 닮음에서는 우리가 두 각의 크기만 대응하는 두 각의 크기의 비만 같으면 닮음이라고 했어요. 네,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봤어요.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닮음을 배웠는데 왜 닮음 조건을 배워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한 이 내용을 왜 공부했는지 수학 노트에 한번 적어보고 또 이 내용을 공부하고 저는 이런 걸 느꼈어요. 이번 시간에 공부해서 이런 게 좋았어요 라는 걸 수학 노트에 적어볼게요. 자, 시간 2분 드릴게요. 시작하세요. 네, 2분이 지났는데 누가 한번 오늘 배운 내용을 수학 노트에 적은 내용을 한번 발표해 볼까요? 네, 앞에 있는 유경이가 한번 발표를 해본대요. 유경이는 이런 것을 이번 시간에 느꼈대요. 네, 여러분들도 잘 들었나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시간에는 삼각형의 닮음 조건에 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네, 이번 시간에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일 번 문항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일 번 문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4차 혁명 시대의 의사소통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수업에 의사소통 역량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첫째로 닮음 조건에 대해서 닮음을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공부를 했는데 닮음 조건에 대해서 조건이 엄청 많아도 닮음 조건이 엄청 많을 필요는 없고 너무 적으면 이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먼저 생각할 시간을 주고 그거를 발표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닮음 조건이 될 조건에 대해서 먼저 학생들이 생각할 시간을 주고 발표를 함으로써 의사소통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나도 수학자라는 코너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조에서 생각한 내용을 직접 모둠 칠판에 적어봄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게 자신의 알고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과 다른 친구들에게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칠판에 자신의 생각을 이제 적어보는 것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생각을 중요한 부분을 요약해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독려하였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그 1조부터 6조까지 발표한 내용을 맞고 틀리다라는 것을 이제 교사가 이렇게 딱 맞다 틀리다를 주입식으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이게 왜 맞지? 왜 틀리지라는 것을 스스로 고민하고 왜 그런지 이제 직접 또 이제 학생들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 수업 시연에서 예지라는 이제 학생을 이제 가상의 학생을 생각하여 예지가 직접 이제 1조가 틀린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2조가 이제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과 같이 이제 생각을 해보며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문항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이번 문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수업에서 모든 학생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를 생각하였습니다. 첫째는 순회 활동 중에서 이제 제가 이제 잘 못하는 친구가 있고 잘하는 친구가 있다고 이제 모둠에 이제 속해 있을 때 그 잘하는 그 배움이 빠른 학생이 배움이 느린 학생을 도와줄 수 있도록 이제 독려하게 하였습니다. 교사가 한 명이라서 이제 30명이나 되는 학급에서 모든 학생을 일일이 지도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모둠 활동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배움이 빠른 학생이 배움이 느린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로 발문을 최대한 많은 학생에게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제 수업 중에는 이제 집중을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졸음이 오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는데 최대한 많은 학생들에게 이제 발문을 하고 또한 이제 앞에 있는 학생도 좋고 앞에 있는 학생도 좋지만 뒤에 있는 학생도 이제 집중을 하기 위해서 뒤에 있는 학생을 의도적으로 이제 질문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수업에서 적절했던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이 닮음 조건을 설명할 때 닮음 조건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조건을 바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러한 조건이 6가지가 있을 필요는 없고 너무 조건이 적을 필요는 너무 적으면 닮음이 안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활동을 통해서 그 적절한 개수의 조건을 직접 찾으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입을 그런 식으로 구상을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도입을 하였으며 그 이후에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직접 그걸 찾아보고 맞은지 틀린지 확인해 보는 활동까지 수업에서 구상하고 실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족했던 점은 저는 이제 이 AA 닮음에 대한 이 설명을 할 때 그 2조의 조건이 맞은지를 설명할 때 교사가 좀 강의식으로 설명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시간이 15분밖에 안 된다는 걸 의식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빠르게 설명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해하지 못한 학생이 분명히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수업 끝난 다음에 반성을 하게 되었으며 다음으로 제가
이번 시간이 이제 기하 학습이라서 처음에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색 분필을 다양하게 활용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수업 실현을 할 때 이제 수업 실현에 이제 몰입하다 보니까 흰 분필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색 분필을 다양하게 활용을 못한 부분이 지금으로선 가장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다음 수업을 할 때는 제가 이 부분을 염두에 두어서 색 분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연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 번째 문항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수업 구상 시 제일 어려웠던 점은 그 닮음 조건을 도입을 하는 부분이 저는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 닮음 조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를 바로 지도하는 내용이 문제에 나오지 않고 이런 식으로 자료가 주어졌을 때 왜 이런 자료가 주어졌을지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시간이 저는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제가 이제 이 문제를 읽으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결국엔 닮음 조건 세 가지를 그냥 부가해서 설명하면 이거를 왜 이렇게 세 가지만 되지라고 학생들이 충분히 의문점을 가질 수 있고, 따라서 저는 그런 제가 어렵게 고민했던 것을 이제 고민하다 보니까 그렇게 세 가지 조건을 그냥 부과하지 말고 학생들이 한번 조건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어떤 조건들이 이제 만족이 됐을 때 닮음 조건이 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을 하는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봄으로써 그런 어려운 점을 풀어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수업 나눔을 통해 얻게 된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수업을 이제 고민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닮음 조건이 제가 이제 구상했던 것보다 생각보다 잘 된 부분도 있고 잘 되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이러한 수업 나눔을 이렇게 저 말고 여러 동료 교사들하고 이야기해보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 한 명 말고 여러 수학선생님, 진짜 10명의 수학선생님, 100명의 수학선생님과 이런 닮음 조건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다면 어떤 식으로 가르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도움을 제가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AA 닮음이나 제가 잘 활용하지 못했던 색분필 활용 같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여러 선생님들과 수업 나눔을 이제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반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다른 선생님에게도 나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같은 교과, 동교과 선생님 말고도 타 교과 선생님들과 수업 나눔을 하게 된다면 더욱 풍부한 수업 나눔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른 교과 선생님들은 이제 그 교과에 맞는 좀 더 다른 수업 기법이나 여러 가지 또 바라보는 측면이 다를 수 있는데, 그런 다른 교과가 이제 갖고 있는 수업 기법들을 또 배우고 싶고, 또 타 교과 선생님들이 제 수업을 보게 된다면 학생의 관점에서 제 수업을 보게 되는 것이므로 제 수업을 좀 더 학생의 입장에서 바라봐 줄 수 있을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수업 나눔을 통해서 다른 교과나 이제 같은 교과 선생님들과 수업 나눔을 하게 되면 더 풍부한 이제 수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제 수업이 마지막으로 수업 나눔을 통해
이번 제 수업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식으로 구상을 했고 이 수업은 이 부분은 이렇게 반영이 됐고 이 부분은 이렇게 잘 반영이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잘 알게 되었고 제가 잘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다음 수업에 이제 개선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